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입니다. 저자는 임동규, 출판은 에디터입니다. 이 책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가 직접 농사짓고 채식을 하면서 체험한 것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감기부터 암까지 병원에 안 가고 낫는 법을 제시하는 비상식의 건강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병원과 의사에게 의지할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등 현대의학에 관한 사회 통념을 반박하며 새로운 건강의 지혜를 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일깨워 암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은 분명 있다. 이제 치유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자연 치유력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자연 치유력, 그 이름 속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음을 살펴보자. 흔히 대다수 사람들은 약 그 자체에 의한 효과가 치유로 이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 셋, 그 이상은 모르는 소리다.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으려면 자연치유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복용한 약물이 효과를 보려면 이를 소화하고 흡수한 뒤 혈관 속으로 끌어당겨 혈류를 통해 감염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소화하고 흡수하고 분해하는 능력이나 원활한 피흐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약물을 분해하고 해독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 능력이 없다면 이 성분은 몸에 축적되면서 독으로 작용하여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이처럼 약물을 흡수, 운반, 분해하고 분해산물을 운반, 배출하는 해독 능력 역시 치유의 한 과정이며 자연 치유력의 일부다. 약뿐 아니라 건강식품도 같은 원리가 작동해야 효과를 보인다. 침이나 뜸도 다르지 않다. 침이나 뜸은 신경계나 기의 흐름 또는 혈류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가 전달된다. 이러한 신경계, 기, 혈류의 흐름 등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어야만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수술이나 의학적 처치 효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처를 잘라내고 꿰매고 부목을 대야 한다고 치자. 그래도 살을 아물게 하는 힘은 수술이나 의학적 처치에는 없다. 살과 뼈를 아물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 자체의 능력이다. 만약 이 능력이 어떤 이유로든 약해졌다면 잘 아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진행되는 당뇨병 환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쉽게 아물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썩어갈 확률이 높다. 자연 치유력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만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자연 치유력의 이런 역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은 역시 수술을 하거나 보약을 먹을 땐 고기, 술, 담배 등을 멀리하라고 충고한다. 다시 말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 치유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 치유력이 암도 예방하고 치유한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치유하는 면역력에 대해선 잘 알고 있는 반면 암을 치유하는 면역력에 대해선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흔히들 건강한 사람에겐 암세포가 없는 줄 안다. 아니다. 암 환자처럼 매우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암세포가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암 발생을 부추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음식, 도시 환경, 게으름과 가로,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요인이다. 그 결과 자연치유력은 고달파지고 힘에 부쳐 암세포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암세포는 만들어진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힘과 암세포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힘, 즉 암을 다스리는 충만한 힘, 자연치유력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을 본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간단히 살펴보자. 매일 유전자 변질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에겐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질이 쉽게 자리 잡지 않는다. 손상된 유전자들을 수리하여 복구시키는 물질이 그 역할을 한다. 회복이 힘들 정도로 유전자가 손상되면 그 세포는 죽는 방법을 택한다. 왜냐하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남으면 결국 암세포로 변해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전에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의 죽음은 이미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담은 유전자에 의해 실행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이 실행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암 발생을 유도했던 나쁜 유전자 환경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변질되면서 결국 암세포로 발전한다. 이때 세포 속의 여러 항암물질이 암세포를 탐지, 제거한다. 정상적인 세포에는 항암인자가 있고 또 암세포와 싸우는 T임파구나 NK 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암으로 발전되지 않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미 미세한 암덩어리가 생겨 있더라도 우리가 먹는 다시마, 미역 등에는 신생 혈관 물질이 들어있어 일상적인 건강 음식의 도움으로 신생 혈관 생성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 대부분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이처럼 생명은 이중삼중의 방어벽을 갖추어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말과 같다. 그렇기에 자연치유력이 고갈되기 직전에 놓이지 않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고 감히 나는 말한다. 자연치유력이란 단순히 면역력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물론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면역력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화기관, 심혈관, 기관, 해독기관, 신경호르몬 등 모든 신체의 기능과 거의 모든 세포가 힘을 보태야 치유가 가능하다. 살아있기 위해선 피가 돌고 호르몬이 운반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근육이 움직이고 이상물질을 해독하고 분해산물과 과잉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이 모든 생명현상이 바로 자연치유력이다. 이러한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이러한 자연치유력이 방해받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면 생명현상은 별 무리 없이 돌아가고 결국 병을 이겨낸다. 만약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면 생명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신부전 또는 간부전으로 신장이나 간이 망가진 경우 치유는커녕 생명유지만으로 급급해진다.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늘 허약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전한 치유에 도달하려면 신체 기능 전체를 살펴야 한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숲과 각각의 기능이라는 나무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몸속에 스스로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알아서 치유하지만 그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치유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치유 원리에 맞도록 합당한 순리에 따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한다. 따라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돕는다. 흔히 병에 걸린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또 옆에서 잘못하고 있다며 핀잔을 준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돌보기만 할 때 아이를 잡는다며 혀를 차거나 무책임하다며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비난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자.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자꾸 깔아지고 기운이 없고 입안이 깔깔해진다. 이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잘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식욕, 기력,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그런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길 바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이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억지로 먹고 기운을 내고 정신 차려 무리해서 일을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놓아두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몸속의 기관들이 쉬는 동안에 에너지는 전략되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몰아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 근, 골격계, 소화기계, 두뇌 등 다른 기능을 둔화시키며 쉬길 원해서 일부러 기력과 식욕을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치유한다.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독을 빼내려는 몸짓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먹이려 들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원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에 발생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시켰어도 병든 몸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증상이다. 증상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 스스로 소리소문 없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많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면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종양세포로 전환되려 할 때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부위를 고친다. 심지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세포 스스로 자살하여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고
종양세포가 생겨도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일을 우리 몸 안의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에도 부모들은 열심히 먹이려 한다. 한두 끼는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굶어도 문제는커녕 치유를 더 빠르게 돕는 행위임에도 그새를 못 참는다. 억지로 먹이기 위해 달고 먹기 좋은 죽을 대령한다. 과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햄버거 등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려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감기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병원에 데려가 약을 먹인다.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한다. 아주 심한 고열을 제외하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먹어서 췌장이 기절한 상태가 당뇨병인데 빠진 살을 보충하겠다고 사고를 고아 먹이려 든다. 암 환자도 결핵 환자도 별다르지 않게 대응한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대부분 치유를 방해한다. 아마도 못 먹고 굶주렸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아픈 기억 때문이리라.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젠 그 시절이 아니다. 심지어 설사 환자에게까지 급하게 먹이려 든다.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라도 설사 환자에겐 치명적일 때가 많다. 먹는 족족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심한 경우 물조차 토해 설사 질환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자주 들러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지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과자, 사탕, 요구르트, 떡, 우유, 치킨, 주스 등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명적인 음식을 한 보따리씩 갖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에서 사전교육을 시켜도 별 생각 없이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써 사온 음식을 차마 버릴 수 없어 일단 허용한다. 그런데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족이 남긴 사랑의 후유증이 병원을 힘들게 한다. 설사하는 환자, 혈당이 높아진 환자 등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 치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누구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기고 산다.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어 치유를 도와라. 감기는 대개 하루 이틀 굶고 이불 뒤집어 쓴 채 푹 쉬면 끝난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가면 또 감기에 걸린다. 따라서 감기에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 해도 쉽게 치유된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